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아침에 새로 이제 아마 보훈심사위원장에 김오복님이란 분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이분이 아마 연평도 포격 서정우 하사, 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 김윤덕 선임 기자의 이제 얘기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한 걸 꾸려놔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참 잔잔한, 아주 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느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 연평도 포격이 몇 년도더라 이런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북한이 도발했던 걸 갖다가 한번 찾아보면서, 자, 연평 1차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그 다음에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찾아보다가 정말로 제가 아주,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다 알고 계셨겠지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햇볕 정책을 펼치셨죠. 이분은 아주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남북 간의 어떤 평화적인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아주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었죠, 실은. 물론 여러 가지로 지금 그게 북쪽에 좀 이용을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이제 결과를 낳고는 있겠지만은, 저는 처음에 그 생각에는 진실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나왔던 얘기들이 나오는 것 보면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 좀 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1연평해전이 1999년 6월 15일 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은 1998년 초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햇볕 정책을 11월 18일 햇볕 정책을 이제 펼치면서 11월 18일 날 금강산 관광을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우호적이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로 2000년, 그 다음에 98년에 그랬는데 1999년 6월 15일 날 제1연평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햇빛 정책을 펼치고 금강산 관광을 하고 있는데 연평해전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 북한 이 친구들은 참 뭐랄까, 무슨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물론 헌법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지금도 대한민국은 한반도 부속 도서를 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고 우리는 지금 헌법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떻게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유엔에 지금 동시 가입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햇빛 정책을 펼치면서 또 우리 금강산 가장 참 아름다운 산이 북한에 있었고, 그 아쉬움을 또는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민간인끼리 교류도 하고 해가지고 조금 평화의 무드를 조성하려고 98년 11월 18일 날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는데 99년 6월 15일 날 연평해전을 일으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2000년 6월 15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을 만나서 6.15 공동선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이제 평화적인 무드에 이제 참 도취하고, 이렇게 잘하면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 없이 평화로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훨씬 지금 우월한 입장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종교의 자유도 없고 지금도 마사자들이 있다고 들리는 저 북한하고 통일이 된다면 당연히 우위가 있는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6.15 공동선언을 같이 해놓고 2002년도에, 그러니까 2년 뒤에 6월 29일 날 제2연평해전을 일으킵니다. 이게 무도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정상회담을 해놓고 나서 평화롭게 지내자고 해놓고 나서 제2연평전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런데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도 가서 김정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명의 대통령이 연이어 이북에 가서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의 그 모습을 보고 실망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할 때는 저는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김정일이 나이도 좀 먹어가고 지금 그 남북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체제 경쟁이 이제 끝났다. 이 정도면은 좀 자연스럽게 정리해가지고 좀 평화적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해군들이 한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이 됐네요. 이런 또 이때는 좀 이명박 그 대통령 시대였는데 2010년 11월 23일 날 같은 해죠. 연평대 포격을 했습니다.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서정우 하사가 그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들을 잃었던 그 어머니가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강주에서는 정유성 공원조성 반대 운동을 하고 계시죠. 강주 그 순수 예산 48억을 투입해갖고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가서 보니까 강주에 있는 그 현충 탑 부근에는 담벼꽁초가 널브러져 있고 그걸 좀 정리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 있겠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 기념관 상암에 있는 거기를 한번 가봤을 때 그 김대중 대통령 컨벤션 센터 같은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잘 갖춰져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가보니까 정말로 좀 협소하지 않는가. 주차장도 그냥 차 몇 대 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서울 시내에 더구나 우리 그 월드컵 경기장 옆쪽에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게 한편은 안도감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안전한 그 초석을 다져주셨던 위대한 대통령을 갖다가 기념관을 그렇게 지었는가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물론 나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진심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이북하고 마찰이 없이 좀 잘 지내볼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그 통일을 갖다가 해가지고 우리 8천만 우리 민족들이 같은 한반도 안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기대를 갖고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북에서 김정일이 보여줬던 모습은 4번에 걸친 도발이었죠. 그때 우리 자식들을 잃었던 어머니들, 가족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북한의 실체다. 그리고 지금 그 대를 이은 김정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제는 헌법상에서 같은 민족이라는 것도 지워버리고 무슨 통일이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서 반응을 했는지 독자적인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치가가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짧은 시간의 통일은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직 통일부 장관 2사람이 의견을 동조하고 전직 대통령도 동조 비슷한 발언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아쉬운 일이죠. 북한의 실체를 갖다가 이제 저는 방송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짜리 디올백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였던 그 여러 가지 그 법정 상황 이건 너무 시끄럽게 한 것 같아요. 그건 그 법률가들한테 맡기고 사법부에 맡기고 우리는
여름 부분 지금 23일 날이 연평도 포격이 11년도에 났으니까 기념일 날짜가 되지 않습니까? 2010년 11월 23일이네요. 그럼 14 기념일이 되겠네요. 그 추모일이. 여름 부분에 대해서 저처럼 이렇게 또 좀 아마추어적인 이런 시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정리를 좀 해서 전문가들이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그 다음에 천안함, 연평도 포격, 자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났고 이게 그 날짜 순으로 보면은 제1연평도 해전하고 제2연평도 해전은 남북 6.15 공동선언을 만들어냈던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그걸 사이에 두고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 다음에 천안함 사건 40명이 사망한,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 민간인 있는데 민간인도 2명이 사망했어요. 연평도 포격에서는. 자, 이런 걸 좀 정리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실체를 갖다가 조금 다시 한번 재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북한에서 지금 종교의 자유도 없이 지금도 아사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번에.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이 보니까 그 압록강하고 두만강 강변을 중국 쪽으로 가면 촬영해갖고 보여주는 거 보니까 너무 헐벗고, 제가 한 번에 언제 올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치, 그 다음에 해안, 이런 걸 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바로 문만 열면 산들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울창한 살림이 우거져 있습니까? 전 정권에서 잠시 또 이걸 진짜 국토를 훼손시키는 그런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우리 호남 땅에 염전이라든가 농토에다가 그냥 태양광 설치하고 그 산 깎아가지고 전번에 비 올 때 많이 그 산사태 났었죠. 그렇게 했지만은 너무나 잘 가꾸어진 우리 대한민국 지금 살림입니다. 이걸 빨리 북한이 훨씬 산이 많지 않습니까? 2000m가 넘는 산이 21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그 좋은 자원들을 갖다가 빨리 되살려가지고 우리 5200만 남한, 그 다음에 북한의 2300만, 8500만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제발 좀 국익을 해치거나 이적적인 그러한 행위들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국 조금 생각은 좀 틀리더라도 정치인들이 궁극적으로는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그 역량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좀 멋있는 정치들을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